반갑습니다. 8월 4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자, 시작이 너무 좋았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1.9%, 나스닥이 2.6% 상승을 했습니다. 자, 느낌도 굉장히 좋죠? 아침 시작 출발 이후에 쭉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분위기라면 국내 증시, 어제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돌파가 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들은 일단은 시장을 상방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 주 CPI 지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시장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뉴스들 보게 되시면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상승세를 보였다. 애플은 3.8%, 메타도 5.3%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죠? 요걸 살펴보죠. 뉴욕 증시 실적 지표 호조. 요게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실적도 좋고 지표도 좋았다. 나스닥이 2.6%나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경제지표, 기업들의 실적, FOMC, 당국자들의 발언에 주목했다. FOMC가 아니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별로 안 좋아요. 블러드가 막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시장 웃기고 있어. 너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죠. 자, 지금 서비스 지표가 개선된 것이 투자 심리를 일단 먼저 개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SM이 발표한 7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PMI 지표는 56.75 PMI 지표가 올라왔네요. PMI 지표가 올라왔다. 구매관리자 지표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MI 하위 지수인 신규 수주, 고용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 전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P 글로벌이 발표한 7월 서비스 PMI 확정치는 47.3으로 50 밑으로 돌아섰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나쁘게 나오긴 했네요. 하지만 예비치보다도 높았다. 일단은 경기가 이거는 약간 축소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표, 서비스가 사실은 미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요거는 조금 낮았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일단은 좋은 지표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페이팔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애플과 아마존이 3에서 4%씩 올랐고요. 메타도 5% 정도 상승했다. 대단하죠? 페이팔은 무려 9%나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모더나도 깜짝 실적이었고요. CVS 헬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다. 야, 모더나가 지금 15% 이상 상승했네요. AMD 주가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에 일단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시장보다는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겠습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라는 거. 자,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기업들 실적이 개판이야.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냥 경기가 어려운데 돈이 잘 벌리네? 미친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이 잘 벌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뭘로 봐야 돼요? 1일 천하라고 그랬죠? 하루의 어떤 재료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방문했다가 그냥 딴 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중국 군용기의 어떤 시위적인 어떤 무력 시위 이런 부분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대만 떠나고 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별로 걱정도 안 해요. 대신에 재료는 하루에 조금 막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죠. 어제 제과주가 올라간다든지 수산주가 올라가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되돌림이 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상승은 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 상승의 포지션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네, 하루 천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지속되고 있다. 근데 시장은 대체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 꺼져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늦지 않을 거야. 네. 인플레를 억제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대표적이잖아요. 얘가 이제 강력한 증거를 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됐고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블러드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전에 전반적으로, 즉, 헤드라인 물가뿐만 아니라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이 모든 것에 내려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봐야 할 것이다. 자,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기 전에 강력하게 떠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거는 강력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5% 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0.5, 0.5, 0.5가 올라가든 0.75 0.5, 2.5가 되든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연말에 이제 3번 FOMC가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1.5% 정도 올라간다. 뭐 그러면은 기존의 예상치보다는 블러드가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된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시장은 0.5에서 네, 점점점 낮아질 것이다. 0.75는 이번 9월 달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단 끝장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0.5냐 0.75냐 가지고 말들 많은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것이냐,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21.95 뭐 거의 변동성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전문가들 살펴보게 되면은 뭐 특별한 거 없다. 네.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별 문제거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 부담. 이 철강주들 조금 애매한 모습 좀 있나요? 왜? 경기 부양 효과가 아직 기대 이하에 있다. 이렇게 돼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되어 있네요. 철강주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좋긴 좋은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이 좀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것들 좀 있고요. 지난번에 6월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또 많이 내려갔었던 부분 좀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철강주들의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실적 부담감으로 또 이제 3분기부터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실은 뭐 실적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자,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지금 3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떤 실적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계속해서 주저앉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들도 사실은 경기 민감 섹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제 뭐 주가가 계속 낮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화학주, 철강주 이런 쪽들도 예상치는 뭐 나쁘게 나와서 지금 당장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실적의 어떤 전망치가 매우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일단 목표 주가를 낮추기 위하여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목표 주가 5.5만원, 5만 5천원에서 5만 3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다. 오늘 주가 조금, 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의 목표 주가가 37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춰졌다. 와, 이건 되게 많이 낮췄네요. 이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조금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는데, 시장 상황과 BTS 모멘텀의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BTS의 이런 그 활동 중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유지되고 주가의 상승이 유지됐었던 부분들은 이 BTS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부담스럽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3분기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뭐 저도 약간은 걱정스러운 모습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진 않더라도 올라가기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이 정도 내리게 되면요,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종가가 17만 5천원, 여전히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전 지주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쪽의 대형주,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대형주 다들 잘 올라오고 있는데, 하반기 증시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너무 좀 앞서가지 않아도 생각됩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반등 국면에서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LNF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좀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뭐 마이너스 30% 이상씩 주가가 이제 지난번에 증권사 이 추천 이야기 나왔었던데 아시죠? 그 시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30% 이상씩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증권사 시점에 추천주가 나왔었던 그 시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2분기만 보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44만원에서 37만원으로 하락했고요. SDI는 59만원에서 53만원, 포스코케미칼은 12만 5천원에서 10만원으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좀 보였다. 그런데 이제 뭐 코스닥이 내려가면서 뭐 같이 내려간 부분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그 종목군들이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부담감을 가지면서 내려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 하반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 그 다음에 5세대 배터리 비중 확대,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전기차 구매를 위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법안 통과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미국의 480조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진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서 원상복귀 될 수 있겠느냐, 삼성 SDI가 원상복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뭐 주가 흐름들 보시면 올라오긴 워낙 올라왔어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46%나 올라왔네요. 네, 지금 한 달여 정도 주가가 쭉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내린 것을 꼭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증권사가 잘 갈 거예요, 멋져요 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구간인데, 자, 그 시점에서 공매도를 통한 어떤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 지금 공매도 환매를 통한 주가 상승이다 라고 하면 그냥 되돌림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봐요. 환매를 통해서 막 주가 올라갔대, 주가 상승했어요. 자, 지금 개인들이 달라붙어 또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아들일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시장에 대한 상승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나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든 뭐가 있든 관계없어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했어, 시장이 좋아졌어,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대신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올라간 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계좌가 다 올랐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중에서 개인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또 종목이 얼마만큼의 그런 뭘까요, 이제 수급의 어떤 유입,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낙폭이 큰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할 때 인기를 끌는 종목이었다라면 반등도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직전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기준 라인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를 주도해 나가려면요, 시장에 그동안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요, 이 종목들에 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들은 고점에 다시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2차전지를 계속 들고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네, 차익 챙겨먹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반기 증시 주도주로서 2차전지가 나서기는 부족해요. 물론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시장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네, 주도주로 부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것을 2차전지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보통 주도주라고 한다는 것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 대형주 안에 소속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빛나는 그런 대형주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복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회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올라오는 것은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 뭐 에이씨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는 정고점을 일단 도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북적북적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돌파해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 살펴보고 들어가세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 미래 달성이 돼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 주가에다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더 큰 당근이 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이 지나가야지만이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코프로비엠 지금 막 최대 시적 전망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약간 좀 저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네요.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고점 넘어가는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됐지?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무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됐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그러면 6살부터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얘기인데, 6살 애들을 벌써부터 학교에다 밀어넣는다. 물론 유치원에 보내는 거야. 뭐, 당연히 5살부터 보내니까 상관없는데, 만 5세, 6살짜리 완전 아가잖아요. 아가를 초등학교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런 교육 방안 때문에 교육주들이 빵 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교육주들이 올라간 것도 사실은 뭐 이제 화상회의라든지 뭐 코로나 상황 뭐 등등등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이거는 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참 사실은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 이거는 너무 좀 심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메가 MD, 애니능률, 아이비 김영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다시 되돌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더 세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단 그래도 유치원 때는 그나마 물론 영어 유치원이고 뭐 이렇게 가서 극성이 돼서는 아주 난리지만은 그래도 유치원 때 학교 가기 전에는 일단은 보장이 좀 되잖아요. 뭐 아이들의 노름이라는 쉼 이런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고 더 강력한 뭐 그런 사교육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 좀 너무 심하죠. 뭐 어릴 때부터 준비하셔야지 돼요. 뭐 지금 어릴 때 아이가 뭐 성장하기 전에 이런 것들 주입해 놔야지 돼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축 처져 갖고 다녀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아야죠. 그 뭐예요?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보면 있었죠. 그 방국봉이라는 애가 어린 아이들은 지금 놀아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돈벌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사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냔 말이지. 6살 이런 뭐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사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됐던 부분인데 이 틈을 이용해서 이 교육주들이 올라섰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반짝반짝하는 어떤 이슈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지 또 이번 상승이 어떤 식으로 주도가 되는 것인지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짧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 결과만으로만 보면 비둘기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떤 비둘기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원숭이가 찍어도 이거보단 잘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분석이나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감각으로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정석적인 투자. 사람들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뭐겠어요?
계산? 네. 하여튼 뭐 계획을 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뭐 등등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 있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황이 약간 네, 늦었어요. 왜 늦었는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금방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뉴스들 속에서 행간을 잘 읽어내시고 지금 주가 상황과 이 뉴스가 과연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한 번씩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성투자의 시황이 조금 늦더라도 큰 문제 없겠죠? 아마 지금쯤 네, 아직도 시황이 안 올라왔네 하면서 뭔가 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새끼 또 늦잠이구나. 그러겠죠? 네. 자, 이런 시간에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